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23년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2024년 사업이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은 친환경 분야의 예비 창업자부터 재창업자, 창업 7년 미만 기업까지 최대 2억 3천을 지원하는 에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 스타트업 창업은 친환경 분야라고 하면은 되게 이해가 되는데요. 공식적인 정보 명칭으로는 녹색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나와 있는 환경산업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업사이클 분야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사이클이라는 분야가 있고 업사이클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수를 가지고 깨끗하게 재생을 시켜서 좀 더 중수나 아니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리사이클이라고 불리고요. 반대로 버려지는 자동차에서 있는 뭐 카시트를 뜯어 가지고 가방으로 만든다. 그래서 전혀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시트를 가방으로 만든다. 전혀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해서 업사이클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친환경 분야인데 업사이클은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분야들을 지원하는 게 이 에코 스타트업의 지원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원의 범위는 이 지원의 분야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냐, 7년이나 창업 기업자냐, 아니면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성장 창업 기업이냐, 요렇게 부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7년 이내 창업 기업이거나 예비 창업자인 경우,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녹색 산업 기술 분야 중에서 업사이클을 제외한 분야를 할 경우에는 에코 스타트업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실 텐데요.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비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공고일은 12월 27일이니까 12월 27일 기준에 여러분이 사업자가 없었다면 예비 창업자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12월 27일 기준 마찬가지로 12월 27일 기준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사업이 최종 접수 마감일이 1월 31일인데요. 1월 31일에 여러분이 8년차 기업이에요. 근데 12월 27일까지는 7년차 기업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고일 기준이라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27일 기준으로 여러분이 7년 이내 창업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 기준 날짜를 보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회사 설립 연월일,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개업 연월일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 성장 창업 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7년 이내 창업한 기업 중에서 10억 이상을 투자를 받고 100억 미만을 투자받은 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창업 기업 분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0개 팀을 뽑는데요. 예비 창업자 팀을 80팀을 뽑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60개 팀, 그리고 성장 창업기업 40개 팀,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예비 창업자 팀은 경쟁이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대체 사업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 청년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대체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친환경 분야 예비 창업자 팀은 많은 기회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반대로 창업기업팀은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뽑고 또 일부의 기업 그 T5는 요 성장 창업 기업이 가져가므로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셀 거다. 그라고 판단이 예상이 좀 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기간은 약 6개월인데요. 이 협약 기간이라는 거는 이 6개월 동안 지원받은 금액을 쓸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마케팅 이런 비용들을 쓰게 되겠고요. 직원들 인건비 이런 경우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최대 6천만 원이고요. 일반 창업 기업은 1억 원, 성장 창업 기업은 2억 3천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아마 최대 1억 원 이하의 창업기업 전형에 몰리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이 사업은 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분야의 또 유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환경 아이템이 있다면 꼭 지원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는 사업입니다.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 30일 6시까지 접수를 받고요. 에코스타트업 누리집 별도의 에코스타트업.kr 라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회원가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드시 여기에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서류들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요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예 발표 평가를 여러분이 발표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그냥 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점 관련된 서류를 안 내도 가점이 제출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부터 먼저 쓰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공문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보고 서류를 먼저 확보를 할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공고의 이후에 발행본에 인정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지키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서류 평가에서 그냥 발표 평가가 아니라 서류에서 그냥 요건 제외로 탈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내가 친환경 분야가 맞고 나는 에코 스타트업을 지원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 사업을 여러분이 신청하실 미리 이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떤 서류가 있냐면,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동의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민간부담금 증빙서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 현 시점에서 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그리고 신용정보 동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받습니다. 재창업자는 과거에 내가 폐업을 했고 지금 재창업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폐업 사실 증명 관련된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서류 외에 특별한 부분이 이 창업기업 확인서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는 보통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는데요. 혹시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꼭 신청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린다라고 볼 수 있고, 기업 신용정보조회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하시기를 권장하고, 성장 창업 기업은 10억 이상 투자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요 7, 8, 9 항목에 투자받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조회 확인서나 특히 요 창업기업 확인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기를 꼭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유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좀 완료를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기술성, 시장성, 그리고 창업기업의 역량,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되고, 요 친환경 제품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인지, 환경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어떻게 좀 친환경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이템이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업 받았을 때 어느 수준까지 제품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이런 목표나 그런 사업성을 여러분이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중에 사업 계획서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이제 매출을 내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적인 부분을 보는 만큼 그런 쪽에 대한 여러분이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는 1.5배수 여러분이 선발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1월 말까지 제출을 하면 2, 3월에 평가를 해서 4월에 여러분이 선정이 돼서 6개월 동안 사업비를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의무사항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점검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있지만 사업비는 규칙에 따라 정확히 써야 되고, 부적절하게 쓸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 같은 게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 여러분이 성실히 응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이 사업 관리 지침이라고 있는데 관리 지침이 꼼꼼히 보고 이게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쓸 수가 없고 여기 있는 가이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는 50% 이상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점, 대표자는 따로 이 사업비에서 월급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되겠고, 옛날에 유관한 업체나 아니면 외주 실적이 없는 업체, 이런 업체들하고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요런 부분도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랑 같이 외주를 맡기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외주 실적이 없거나 옛날에 사업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 업체에 외주를 맡길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업체를 찾아보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꼼꼼히 나중에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거는 공문을 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요건 서류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들어가는 부분이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이 좀 더 이런 상세 지침서까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청서를 쓰는데 요 신청서가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성장 창업기업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한번 꼼꼼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사업 계획서 항목 해설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관계로 여기서는 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맞는 그 분야에 맞는 내용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원 가능한 분야 정도만 볼게요. 청정대기 분야 있습니다. 실시간 대기질 측정을 장치.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나 이런 공기질 같은 거 측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수송 분야 배출 점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나중에 DPF 같은 거 여러분이 나중에 막 매연 같은 거 저감해 주는 장치.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런 거, 공기정화 장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자원 순환이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폐플라스틱을 재가공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네, 여기서 재활용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긴 한데요. 아까도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이 과제 이 분야를 보시기는 해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문에서는 여기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한국환경산업진흥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 분야는 제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서 보면은 한번 좀 볼게요.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은 여기도 재활용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재활용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활용은 되고 어떤 재활용은 안 될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문에 아주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활용을 하는 파트다라고 한다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마 기술이나 아이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자원순환, 자원순환에 관련된 재활용은 인정이고 그냥 자원순환이 아닌 그런 쪽은 불인정이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은 관공서에 여러분이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저탄소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죠. 저탄소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고 생태계 복원, 뭐 소음, 생활 이런 부분도 됩니다. 그리고 요게 단순히 다 제품만 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 관련된 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뭐 맥주병이나 음료수병 같은 거를 구청에 반납하면 얼마씩 주는 얼마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앱이라든지 모바일 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다양한 친환경 관련된 아이템에 여러분이 넣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문 뒤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 및 배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녹색 산업 분야에 부합한지, 그러니까 친환경에 부합한지 제일 중요할 거고 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고 이 제품이 개발됐을 때 어떤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았을 때 어느 수준까지 제품을 만들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플랜에 포함이 되고요. 예비 창업자는 아직 제품이나 이런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점수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이 기술이 차별성, 그리고 시장성 이런 점수가 됩니다. 근데 같은 배점이라도 창업 기업으로 가면 배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창업 기업은 기술성 쪽에 좀 더 배점이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성장 창업 기업은 이제 실적을 내야 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보다는 시장성 쪽에 배점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 드리면 예비 창업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창업 기업은 구체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성 쪽이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투자 쪽, 성장 기업 쪽은 실제로 이제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성적인 쪽이 훨씬 더 중요시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2024년 1월 15일부터 31일에 접수가 되는 친환경 분야 에코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사업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좋은 사업들 아니면 조금 인기 없는 사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